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회차인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용어도 좀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대해서는 평일날 매일 오후 1시에 약 1시간 내외로 해서 뭐 짧을 때는 50분 정도, 여러분들 사연이 많지 않을 때는 만 50분 정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사연이 많게 되면 뭐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1시간이다가 아니라 1시간 내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궁금한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상담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지금 즉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담 신청서에 대해서는 유튜브 말고 그 유튜브 하단에 설명하는 거 보면은 그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가지고 무료 이혼 상담, 무료 재혼 상담에 대해서 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물론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 전체 영상, 즉 처음부터 끝까지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 영상이 실제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공개되더라도 각각 개별에 관련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상담 영상이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의견 이런 영상들이든 요거를 개별로 다 분리를 해서 이혼 재혼 상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심리교육원 전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워낙 차지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예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찾아보기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영상은 별도로 이혼 재혼 상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인생, 그리고 내 나름대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과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게 이혼 또는 재혼인데, 이렇게 이혼 또는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이렇게 겪게 되는데, 어지간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내가 뭔가를 하는데 계속 악화되고 문제가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다음에 그런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방법을 관련돼서 알려드리는 거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담하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궁금한 내용에 관련되는 부분도 지체 없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꼭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명심해야 되는 건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심리로 나를 전환을 하게 되고, 내가 이혼을 했는데 다른 심리로 살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했으면 이혼 심리로 살아야 되고, 재혼을 했으면 재혼 심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심리가 무엇인지, 재혼 심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문제 발생되는 걸 예측을 하게 돼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혼 심리, 재혼 심리를 알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내용들은 그냥 채팅창을 통해서든 이메일을 통해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록하신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별한 지 10년차 40대 후반입니다. 현재 생활이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데
부모님과 자녀들이 자꾸 재혼을 권합니다. 남성을 만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는데 말이죠. 다들 노후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내심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네요. 정말 재혼을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외롭고 힘들어질까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나이 들어서 외롭고 힘들어진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사별을 했습니다. 사별을 하게 되면 이혼 심리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사별을 했다는 얘기는 사별 심리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사별 심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는 이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별의 심리에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사별을 하고 나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자녀에 관련되는 부분, 요 두 가지로 많이 확산이, 그쪽에 관련된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별한 지 10년 차면은 예전에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관련되는 부분, 뭐 어떤 일이 됐던 일에 관련되는 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경제적 가치 관련되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나 케어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별한 지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내 나이가 몇 살이 됐더라도 그렇게 딱히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이 매우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내가 일도 열심히 잘 하고 있을 거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이제 좀 컸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이 정도로 되면은 이제 엄마에 관련되는 부분,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볼 때는 혼자 사시는 게 조금 좀 그래. 왜?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어디, 부모님으로부터 떠나는, 즉 엄마로부터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흔히 하는 게 재혼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별해서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많이 안정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도 혼자 살고 있는 딸이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볼 때 어쨌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엄마가 혼자서 계속 일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들 또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혼을 권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소개해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도 재혼하라고 막 소개도 하고 막 이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재혼을 권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별을 했어. 어쨌든 내가 전 남편과 사별을 통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거기에 정말 집중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남성을 못 만나봤네. 개인적으로 사랑의 감정, 연애의 감정, 성과 연결된 이런 남성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아. 10년이면 사실 오래됐죠.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꾸 재혼을 권하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내가 너희들만 있으면 돼. 난 지금처럼 이게 좋아.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 재혼을 하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왜? 워낙 많이 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제 다들 이야기합니다. 명분을 얻다 보면 나이 들어봐라. 너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이 들면 외롭고 힘들 거다. 그래서 노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노후가 됐을 때 혼자 있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야, 나 엄마 아빠 있으면 됐고, 내 아이들이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나보고 혼자 이렇게 사는 이 노후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혼을 안 하면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가 됐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어질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당연한 수순이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생활이 많이 안정돼 있고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몰입해서, 즉 일을 하거나 또는 내 아이들에게 몰입해서 잘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뭔가 우리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오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사별의 심리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별의 심리라는 거는 아직은 내가 전 남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초를 베이스에다 두고서, 비록 지금은 없지만 그 기초를 베이스에다 두고서 나와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이 한 가정처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항상 늘 갖고 있는 게 사별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엄마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벗어나게 됐을 땐 내 혼자 있을 땐 과연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 즉 아이들과의 관계상에 의해서 늘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게 되면 내 주변의 인간관계, 즉 나와 함께 가는 정말 아이들과 마찬가지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심리,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사이,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별한 전 남편, 사별했죠. 그래서 사별한 그 남편과의 관계상이 매우 좋은 상태로서 사별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이들도 잘 키웠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잘 키웠고 이제 아이들도 다 분리됐고 나 혼자 있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나 여유 있는 거를 가지고서 뭘 하냐면 일하는 건 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취미 활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부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패턴이라 그래요.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쑥 빠져나오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비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외롭고 또는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에 관련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노후가 적적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굳이 남성을 만나야 된다, 재혼해야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 아이들이 비는 자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내가 또 다른 어떤 몰입, 즉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또 다른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나름 그 안에서 의미를 갖고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굳이 재혼하고 남성이 꼭 있어야 행복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 반드시 재혼을 하고 남성을 만나야 되고 재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내가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로 만약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때 가서 막 찾으려고 들면 문득문득 외로워지게 되기 한 번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매우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고 정말 좋은데 그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혹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러면은 나는 앞으로 요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재혼해라, 남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안 하게 될 겁니다. 몰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남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설령 내가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문득. 그렇게 되면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재혼을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재혼할 남자의 심리예요. 이 사람이 심리장애이거나 중증 심리장애이거나 예를 들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심리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내 인생이 그날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내가 정말 남자를 만나야 되고 재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지금은 사별의 심리지만 어떤 심리로 전환을 해야 되냐면 재혼의 심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사별의 심리와 재혼의 심리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된다. 아,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남성이 생겼을 때 재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성이 생기기 전에도 아, 내가 재혼의 심리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알고 그리고 간간히 일상생활하면서 느끼고 주변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나를 재혼의 심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왜? 지금 내가 외롭다, 힘들다는 것만 가지고서 재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요 점을 항상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남성과 재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남성과 재혼을 해야 되겠다, 남자를 만나고 재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혼 심리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왜 새로운 인간관계를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결혼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연애할 때하고 결혼했을 때하고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냐면 연애할 때는 내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내 지인들과의 관계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런데 결혼을 딱 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 내 배우자에 관련되는 인간관계가 나와 함께 이게 뒤섞입니다. 뒤섞이면서 뭐가 생기냐면 나의 친구와의 관계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늘 만나던 친구도 자주 못 만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없던 인간관계가 또 생겨요. 왜? 아이들에 관련되는 인간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만났던 사람도 이제는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그래서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면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많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내가 부득이한 일로 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종료를 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혼을 딱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존에 있던 인간관계에서 반 이상은 정리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다 인간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결혼 심리를 가지고서 이혼한 걸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매우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심리, 즉 이게 이혼 심리인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는 무엇이며 다시 내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인간관계는 어떤 거며 이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변화가 필수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내 엄마 아빠를 대하는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 엄마 아빠를 대하는 건 다릅니다. 관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방법을 모르니까 원인도 모르죠. 방법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현재 있는 문제만을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이미 근본 인간관계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근본 원인이거든. 이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행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안에 또 다른 인간관계, 즉 나와 부모와 자식의 인간관계, 즉 무슨 얘기냐면 결혼했을 때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 아이와의 이 관계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 아이와의 관계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들질 않으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무조건 아이들은 문제가 생겨요.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했을 때 살던 그 심리, 인간관계와 그 다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심리와 인간관계는 변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거를 준비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결국은 준비가 안 되는 상태, 준비가 안 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불행해지는 건 수순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편해. 지금은 안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관련되는 것에 하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면은 새로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간관계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당연한 건데 기존에 있는 인간관계도 새로운 인간관계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필수예요.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나와 내 자녀들은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 안 하고 간과하고 아무 그거 없이 막연하게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갔다가 진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측. 제가 예측해 드릴 테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떤 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었다 해서 무조건 만들어라. 아니에요. 그러다가 폐가망신하는 사람 안들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에 맞는, 즉 이혼 심리에 맞는 그런 인간관계로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이전에 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내 부모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인간관계라.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잘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사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권해도 너 그러다 노후에 외롭다 뭐하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은 그런가? 이렇게 돼요. 이제 그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재혼을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중요한 건 안 가르쳐줘요. 그걸 아무도. 왜? 모르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재혼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 아이들이 없고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준비에 관련되는 부분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재혼이 필요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남성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재혼을 해서 살아가는 재혼의 심리로 전환을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꼭 재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인 상담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상담 뭐 있어? 그냥 이혼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 해결해 주는 거지. 그런데 연애 상담과 결혼 상담은, 부부 상담은 완전 다릅니다. 가족 상담도 완전 달라요. 왜?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애의 심리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심리가 완전 다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하면서 살아갔던 심리와 이혼한 심리는 완전 또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행복할 걸로 알고 결혼하잖아요. 좋아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뭐도 하고 신혼집도 꾸미고 아이도 낳고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그래도 내일은 나을 거라는 그런 행복의 꿈꾸잖아요. 우리가. 근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나를 결혼 심리로 왜 미리 전환을 안 해놓을까요?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모르거든요. 지금 문제 생겼을 때 그것만 해결하는 게 바로 결혼했을 때 부부 상담이다, 가족 상담이다. 왜?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게 되고 또는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고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하고
부부관계 문제 생기고 아이 문제 생기고 막 이러면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혼으로 전환합니다. 이런 결혼 심리도 모르는데 이혼 심리는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점점 악화돼가는 그런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연애 상담은 안 합니다. 연애 상담. 왜? 엄청 좋아하는 상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이런 거는 해결합시다. 아니 지금 좋아 죽겠는데 해결하자는 게 어딨어요. 좋은 데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애 상담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부부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상담도 마찬가지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혼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혼 정도 수준, 재혼 정도 수준으로 갔다 그러면 이미 작은 하나 문제가 발생되면 너무너무 크게 힘들어지고 정말 인생 전부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 예전엔 별게 아니었지만 이게 이혼 또는 재혼 심리에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분들, 위험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진짜를 알려드리게 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연애 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혼 상담, 재혼 상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녀들에 관련되는 거 상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들에 관련되는 거 상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거 상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들 간의 부부 문제, 성 문제, 기타 등등 문제, 그거 몰라서 상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바로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가장 시급한 게 누구냐?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부터 해결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리 문제일 때는 회복을 하게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상담 한두 번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즉 계속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나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방향은 제시를 해줄 수 있는데 라이브 외도 상담에선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방향은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방법과 방향은 제시를 해줄 수 있지만 해결은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혼하든 재혼하든 이렇게 볼 때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몇 개만 탁탁 풀어주기만 해도 금방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내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 그래야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향을 알고 방법을 알게 되면 내가 그 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원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했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1회차, 2회차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 어떤 거를 목표로 갑니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제가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여기서 뭔가 하나를 얻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혼이 됐던 재혼이 됐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죽지 않은 이상, 즉 생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전환, 즉 내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느냐 차이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내 나이 60, 70이 됐더라도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전환을 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노력, 즉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한번 가보자 해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나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직접 그렇게 전환을 해보신 분들은 느낍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전환이 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내 감정이 바뀝니다. 행복으로. 과거에 관련되는 것과 현재에서 내가 느끼는 행복, 감정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던, 지금 이미 이혼을 했고 재혼을 했던 간에 중요한 게, 여러분은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잠깐 화났다가 그냥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왜? 금방금방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살아오면서 기초적인 것들은. 그런데 내가 살면 내 아이 문제 때문에, 또는 내 부모님 문제 때문에, 또는 내 지인 친구들 문제 때문에, 또는 내 뭐 문제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다 보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내가 하는 거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평상시에는 딱딱 해결하면 보통 3일 안에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되면 내가 뭘 해도 자꾸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돼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도 잘 안 돼. 이렇게 되고, 평상시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유독 이 문제만큼은 잘 해결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에이, 됐어. 그리고 그냥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든가, 그래서 그걸 피해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딱 발생됐다, 이건 도저히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왜? 피하면 문제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웃게도, 그래서 피했다고 내 인생이 달라진 건 없어요. 어차피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타날 때는 더 악화돼서 나타나요. 결국은 문제가 있어 그걸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게 더 커져서 더 악화돼서 나한테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뭐예요? 내가 피하는 사람이야.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럼 내가 싹 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악화된 것이 그 다음에 나한테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미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피하는 것만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딱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탁 피하면은 내 미래는 불행한 인생으로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하는 사람인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내 미래가 불행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이 불행한데 이 불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과거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가 자꾸 피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피하는 사람은 미래가, 생각하지 마세요. 뭐 역설은 찾아다니고 백날 찾아다녀봐야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무조건 불행해져요. 왜?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커져서 나한테로 되돌아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하나 딱 발생됐어.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문제에 관련되는 것만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아이와 연결되는 뭐 누구 친구와의 관계 문제 이걸 막 들고 파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들고, 그다음 아이 문제가 있던 거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파가지고 무조건 해결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를 계속 그 문제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관련되는 쪽을 분명히 아이에게 문제 생겼어. 지금 아이 문제이자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들고 팝니다. 아이와 주변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왜? 문제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이한 점이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제 뭐죠? 담임선생과 문제가 생기고 담임선생 문제를 해결해 놨더니만 다시 또 아는 뭐 누구 뭐 형 동생 이런 쪽에서 문제 생기질 않나, 그렇게 생겼더니 애가 나한테 막 반항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하나 해결했더니 하나 문제 생기고 하나 해결했더니 또 문제 생기고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다 보니까 내가 지쳐요.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할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 이혼 재혼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 딱 그러면 뭐를 합니까? 처음에는 아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피하는 사람보단 나아요 그나마. 그런데 재밌죠? 피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게 나한테로 다가오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진짜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내가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해도 끝이 없거든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칩니다. 그러면은 뭐를 합니까?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 놉니다. 누구를? 아이를. 엄청 심각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는 매우 심각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행하다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불행하다보다 더 불행해지는 상황이 엄청 빨리 옵니다. 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깊이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불행하게 되고, 이 불행하게 됐을 때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나를 자책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악으로 갑니다. 매우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이 됐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무너지면서 악화돼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누군가를 탓하게 되거나 나를 자책하거나 또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어딘가에 의존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자, 그런데 어떤 분은 특이한 분들이 좀 계세요. 분명히 이 애 문제가 아이에게 문제, 즉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의 원인이 있을 거다. 문제가 그냥 생기진 않았을 거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되는 이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원인이 나온 그 근본을 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데 근본 원인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듭니다. 지금 현재는 되게 답답하고 힘든데 그 근본 원인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문제의 원인을 갖고, 왜? 근본 원인을 해결해 놨으니까 다시 반복되는 거를 제거를 시켜놨으니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극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는 행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인의 근본에 관련된 원인을 해결하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그 근본 원인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반복되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생기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근본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딱 갖게 되면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은 그걸 해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거든요. 왜? 근본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지치면서 악화되면서 다 무너져서 탈이지 근본을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피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 문제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왜 발생됐는지를 들고 파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미래가 내가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될,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렵다, 힘들다, 이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피하려고 그걸 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왜 발생됐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해결해 놔야만 이 문제, 그래야만 다시 반복되는 것을 예방을 하게 되고, 일단은 반복이 되면 안 돼요. 해놓으면 뭐예요?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 차단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의 문제를 물론 같이 해결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나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은 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했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재혼했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뭐가 불행하게 만드냐? 피하게 만든다든가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들고 이렇게 가니까 계속 내가 최악의 인생으로 나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즉 불행을 내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재혼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걸 대전제에다 깔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몰랐다 치자.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발생될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근데 이 사연이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개인마다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중증 심리장애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 틀립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다 틀리고요. 이거는 오로지 그 개인 당사자에게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여러분이 묻는 거에 따라서 제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요거를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뭐가 만드냐면 일정한 맥락이 있어요. 일정한 맥락. 바로 그게 뭐냐?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를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거를 하려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혼한 분은 이혼 심리로 전환이 돼 있어야 되고 재혼한 분은 재혼 심리로 전환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게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이혼 심리는 뭔가요? 재혼 심리는 뭔가요? 묻지 마시고 직접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심리는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개인마다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심리는 전 세계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심리는 자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이혼 심리는 그 사람한테 맞는 걸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심리예요. 그래서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를 나에게 만들어 놔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기본이 형성이 됩니다. 요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 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문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질문 안 하면 여러분들 거 하나도 없어요. 너네 거 가지고 한다? 내가 다 무너져요. 이혼 심리도 아니고 재혼 심리도 아니면서 내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는구나.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적용해봐야지. 아이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져요. 왜? 그건 내 심리 아니거든요. 그 사람 심리죠. 질문한 사람의 심리에 맞도록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게 외도 상담과 다른 점입니다. 외도 상담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걸 질문을 하고 상담 요청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야 나의 마음 무너질 뿐이에요. 근데 그 대상도 같이 무너진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한테 무너진다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인생이 파국으로 갑니다. 불행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라는 뜻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의 사연을 지금 저는 이런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내가 말로 하다 보니까 미처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영상을 다 공개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 녹화해 놓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본인에 관련되는 거를 이야기를 했던 거를 깨알처럼 메모를 딱 해놓고 딱 보면은 제가 분명히 해결하는 방법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무너지진 않게 되고 최소한 그 방법에 관련된 걸 찾고 그러고 나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를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럼 내 심리가 무너지면 왜? 내 심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심리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발생이 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발생된 근본 원인이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거,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 그 다음이 지금의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에 관련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돼.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혼한 사람이라면 이혼 심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혼 심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혼이다 그러면 재혼 심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재혼 심리를 진짜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결합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분들, 강의,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이혼 심리가 뭔지, 재혼 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걸 해결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 원인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요. 행복할 시간 없어요. 계속 불행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더 악화돼서 근본 원인이 돼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근본 원인이 많으면 나중에 싹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맞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악화시키는 용도로 내가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이게 매우 심각하다는 걸 한번 이제 쭉 가시면서 사연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놀랄 겁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을 거니까요. 참고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늘 생각하면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결혼 심리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결혼 심리는 또 뭐야? 그거 봐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혼 심리로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 그런 다행이야. 그런데 재혼 심리로 넘어가잖아요. 이혼 심리로 재혼 심리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재혼 심리로 이미 가야 되는데 결혼 심리, 옛날에 살아봤던 그 결혼 심리로 재혼 심리로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 재혼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혼 재혼이 반복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재혼을 했는데 결혼 심리로 살아요. 재혼 심리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거 봐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하루아침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의 사연이 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혼 심리로 살아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재혼이 반복되는 분들은 참 재밌게도 재혼을 했는데 결혼 심리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차차 이제 그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 나름대로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서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 초창기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 옆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동안 왔던 이혼 재혼 관련되는 상담에 대한 사례를 그냥 쭉 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게 지금 한 그래도 몇십 건은 있습니다. 오늘 하나 할까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먼저 이야기하고 저도 좀 이혼 재혼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양해를 좀 바라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혼 재혼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에 발생되는 근본 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점을 일단은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진짜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